이번에는 공중밀집장소 추행에 대한 고소장 작성 방법을 알아볼 텐데요. 이번 영상을 모두 시청하시면 사례를 통하여 어떠한 경우에 공중밀집장소 추행죄가 성립하는지와 법원에서 공중밀집장소 추행을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이며 고소장에서 필수적인 기재사항은 무엇인지 범죄 사실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방법과 사례에 맞추어 필요한 증거 자료는 무엇인지 확인하여 고소장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샘플과 함께 영상을 시청하시면 내용들을 더욱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많은 지하철, 버스 안에서 어쩔 수 없이 신체 접촉이 발생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요. 하지만 누군가는 이를 악용하여 타인의 신체를 추행하는 범죄를 저지르기도 합니다. 수많은 인파 사이에서 나도 모르게 추행을 당한 그 순간에는 당황스럽고 정신이 없어 적절한 대처를 하지 못해 나중에라도 피해를 보상받고 싶어 하는데요. 하지만 막상 혼자서 고소를 진행하려 하니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답답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번 영상을 통해 공공밀집 장소에서 추행을 당했을 경우 어떻게 고소장을 작성하여 대처해야 하는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대 여성 정모양은 올해 대학을 졸업하고 첫 회사에 취업한 사회초년생입니다. 2022년 5월 20일 정모양은 회사에 출근하기 위하여 1234번 버스에 올라탔는데요. 만원인 버스는 사람들로 가득했고 정모양 역시 출근하기 위하여 비좁은 버스에 올라타 회사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정모양은 순간 뒤에서 누군가 자신의 엉덩이를 만진 것 같은 느낌을 받았지만 사람이 너무 많아 혼잡한 탓에 실수로 부딪혔다고 생각하며 넘어갔는데요. 하지만 지속해서 반복되는 수상한 손길에 정모양은 무언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정모양의 신체를 추행한 건 바로 50대 남성 강모 씨였는데요. 강모 씨는 정모양 뒤에 가까이 서서 자기 몸을 밀착했고 하체를 정모양의 엉덩이와 허리에 10여 분간 비비는 행동을 했는데요. 이에 더 이상 참을 수 없던 정모양은 소리를 지르며 강모 씨에게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강모 씨는 사람이 너무 많아 어쩌다 실수로 몸이 부딪혔을 뿐이라고 강하게 부인하고 바로 버스에서 내려 사라졌습니다. 정모양은 혼잡한 틈을 타 자신을 추행하고도 뻔뻔하게 행동하는 강모 씨의 모습에 너무나 화가 났고 불쾌했는데요. 결국 정모양은 강모 씨를 공중밀집 장소 추행으로 고소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이번 사례에서 강모 씨의 행위가 어떤 죄에 해당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강모 씨는 다수가 이용하는 버스에서 정모양을 추행하였는데요. 이러한 행위는 공중밀집 장소에서의 추행죄에 해당합니다.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란 대중교통수단처럼 상시적으로 개방되어 있는 곳을 말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와의 접근이 용이하고 또 피해자의 적극적인 저항이 어려운 상황을 이용한 범죄입니다. 그러므로 버스라는 개방된 장소에서 특별한 유영력을 행사하지 않고도 공중이 밀집된 장소나 상황을 이용하여 추행한 강모 씨의 행위는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죄에 해당합니다. 그럼 위 사례에 맞춰 고소장 작성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고소장이란 범죄의 피해자 또는 고소할 권한이 있는 사람이 범죄 사실을 수사기관에 고소하기 위해 제출하는 서류입니다. 쉽게 말해 범죄의 가해자를 처벌해달라고 요청하는 서면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고소장을 작성할 때는 가해자의 범죄 사실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먼저 고소장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순서로 목차를 설정합니다. 고소인이란 고소를 하는 사람으로 고소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을 기재합니다. 피고소인이란 고소를 당하는 사람, 보통 범죄 가해자를 말하며 피고소인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을 기재합니다. 이번 사례에서 피고소인은 고소인과 같은 버스를 이용한 자로 고소인과는 전혀 알지 못하는 사이였는데요. 피고소인의 인적사항을 전부 알지 못한다면 우선 알지 못하는 사항은 불상으로 기재하고 수사기관에 진술하는 과정에서 피고소인을 특정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고소 취지와 관계 법령은 피고소인을 어떠한 법령에 의하여 고소하는지 그리고 이로써 피고소인의 처벌을 구한다는 취지를 기재하는 항목입니다.
그러므로 이번 사례는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법령을 기재하였습니다. 범죄 사실은 본격적으로 사건 발생 경위에 대해서 기재하는 항목입니다. 그리고 피고소인의 범죄 행위를 설명하는 부분이므로 고소장에서 가장 중요한데요. 그래서 범죄 사실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기 위해서는 소목차를 만들어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은 범죄 사실에서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내용의 소목차인데요. 작성한 소목차에 따라 범죄 사실을 어떻게 작성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관계는 사건의 배경을 파악하기 위해 필요한 항목으로 고소인과 피고소인이 서로 어떤 관계인지 기재합니다. 이번 사례에서 고소인과 피고소인은 전혀 알지 못하는 관계이므로 고소인과 피고소인은 전혀 알지 못하며 서울 1234번 버스를 같이 이용한 자임을 기재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경위는 어떻게 사건이 발생하게 되었는지, 피고소인이 어떤 범죄 행위를 저질렀는지에 대하여 사건 경위를 구체적으로 작성하는 항목입니다. 이번 사례를 예로 들면 고소인이 출근을 하기 위해 1234번 버스를 탄 사실, 그리고 버스 안에서 피고소인이 고소인을 추행한 사실, 고소인이 피고소인에게 항의하자 피고소인은 부인하고 도망친 사실을 시간 순서에 맞춰 기재하였습니다. 피고소인의 범죄 행위는 공중밀집장소에서 고소인을 추행하였으므로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죄에 해당함을 설명하는 항목입니다. 성범죄의 경우 다른 범죄에 비해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 자료가 적기 때문에 진술의 신빙성을 위해 구체적인 진술이 필요한데요. 그러므로 피고소인이 상시적으로 개방되어 있는 공중장소에서 특별한 유형력을 행사하지 않고 고소인을 어떤 방법으로 추행하였는지 기재하였습니다. 고소인의 피해 상황은 피고소인의 범죄 행위로 인해 고소인에게 발생한 피해 상황을 기재하는 항목입니다. 성범죄의 경우 많은 피해자들에게 정신적 피해를 입게 되는데요. 이와 같은 정신적 피해로 정신과 진료를 받았다면 진단서 또는 진료 기록을 증거 자료로 함께 첨부하여 피해 상황을 기재해 줍니다. 그리고 이외에 억울한 사정이 있다면 탄원서에 상세하게 기재하여 피고소인의 엄벌을 구할 수 있습니다. 소결론에서는 지금까지 기재한 범죄 사실들을 요약하여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관계, 사건 발생 일시, 장소, 피고소인의 범죄 행위, 고소인의 피해 사실을 간결하게 기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론에서는 피고소인을 엄벌에 처해달라는 취지를 기재합니다. 증거자료는 피고소인의 범죄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자료입니다. 증거자료는 각자 상황에 맞는 자료를 수집하고 제출하는데요. 이번 사례는 버스 같은 공중장소에서 발생된 범죄이므로 CCTV와 같이 피고소인의 범죄 행위를 확인할 수 있는 증거가 있다면 해당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좋은 증거자료가 됩니다. 만일 증거자료를 수집하지 못했다면 오로지 진술과 수사 과정을 통하여 피고소인의 범죄 행위를 입증해야 합니다. 고소장을 다 작성하였다면 고소장을 관할경찰서에 제출해야 하는데요. 이 사건의 경우 범죄 발생 지소제에 관할경찰서에 제출하면 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죄에 대한 고소장 작성 방법을 알아보았는데요.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죄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할 때에는 피고소인이 특별한 유형력을 행사하지 않아도 공중이 밀집된 장소나 상황을 이용하여 고소인을 추행한 행위를 상세하게 기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럼 여러분들도 용기를 내어 한번 작성해 보세요.